2달 반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희망과 용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직업 상담사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원론적인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최소한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은 뭐 최소한 이제 뭐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다거나 직업 상담사에도 많이 관심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업 상담사를 보면 이름 그대로 직업을 상담하는 사람이죠.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취업 상담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생애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은퇴 후 진로도 있고, 직 플러스 업이죠. 직 플러스 직이라는 포지션, 워크의 개념이라면,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생을 갖는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진로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 과목들도 심리학, 상담학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시험이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코로나 전국이다 뭐 하면서 굉장히 그 살기 힘든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국가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뭐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 1년 몇 번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정원이 있어가지고 1년에 1000명만 뽑는가? 아니면 500명 뽑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직업 상담사는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있더라고요. 3번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4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못 본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4번, 특별한 하나가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3번을 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시험은 필기, 1차 필기가 있고 2차 실기가 있어요. 시험의 1차 필기는 객관식이죠. 객관식 5과목입니다. 5과목이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5과목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당 20문제, 이게 20점이 되겠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그래서 과목에 40점 이하가 되면은 과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컴퓨터 채점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OMR 카드라고 그러죠. 컴퓨터에 그 OMR 카드에 그 넣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과목별로 5과목을 봐야 되고, 실기는 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고 그 팔절지, 큰 종이 팔절지에 4장이 나오더라고요. 4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총 18문제, 많이 나올 때는 20문제 나오는데 이번의 경우는 18문제 나왔습니다. 18문제 나오고 거기에 또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답만 써서는 안 되고 분명히 그 전개 과정에 산식을 다 써야 됩니다.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험이 쉽다, 어렵다를 좀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시험의 접수는 우리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큐넷이죠. 큐넷. 거기에 전부 다 온라인 접수하게끔 돼 있어요. 저의 경우는 필기시험의 경우는 전체 평균으로 해서 85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80점 이상은 고득점이라고 되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85점 받았는데 직업 상담학에 85점, 그다음에 직업 심리학에 75점, 그다음에 직업 정보론에 80점,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100점 받았어요. 100점. 물론 100점 받고 노동관계법규를 85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85점을 받았고요. 실기는 전체 과목 중에서 노동관계법규가 빠지고 4과목만 봐요. 4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직업상담학하고
직업 심리학이 약 70%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70% 나오고 직업 정보론과 노동 시장은 약 30% 정도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질문을 많았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가장 또 질문을 많은 게 그 직업 상담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여러 가지 개인차도 있고, 또 이제 이게 학교에서 막 그 이거 독서실에서 이것만 매달리는 사람도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업중으로서 그 육아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각계 개인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몇 시간 공부해서 그 합격이 될 수 있다, 이게 말하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자 얘기한 것처럼 절대 학습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1, 2, 3점을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3시간에서 5시간 투입하고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학원에 가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도 있고, 뭐 2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느끼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5주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85점을 고득점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이 합격이 돼야만이 실기시험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죠. 2차 이제 그 실기시험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 역시 지원하고 하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텀이 약 5주 정도입니다. 그러면 5주를 또 이제 공부를 해서 87점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좀 억울한 점수가 하나 있었는데 3점짜리 기사 문제를 하나 놓쳤는데 그거 됐으면 한 90점도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죠. 60점 넘으면 되는데 필기 5주, 그 다음에 실기 5주, 그러면 두 개를 10주죠. 10주면은 2달 반이죠. 2달 반 동안에 그 시험을 합격하는 건 또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의 경우는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사실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몰랐던 시절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첫 번째 도전에 필기 붙고 실기 붙고 연속으로 붙는 거죠. 이걸 흔히 동차 합격이랍니다. 동차 합격. 필기 붙고 실기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은데, 저희는 첫 번째 도전에서 동차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댓글도 많이 응원의 댓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축하의 댓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제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우선 필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돌파를 하는데, 필기는 정말 객관식이라고 다 쉬운 건 아니죠. 10분은 쉬운 건 아닌데 여기는 과락이라는 게 또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과락이라는 게. 실기 2차는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업정보론이나 노동시장론 30% 하는 걸 예를 들어 거기서 틀렸다 해도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필기는 과락이 있는 거죠. 과락이라는 것은 20문제에서 8문제 이하가 되면 과락이 되는 거죠. 8문제. 그러니까 최소한 14문제 이상은 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락을 하는데 이 이유는 거의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기출문제. 물론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 한 70%, 마이너스 70%, 60%, 70%, 60% 이게 나오고, 신출문제죠. 새롭게 이제 나오는 것들에서 한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은행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어찌 보면은 기출문제만 정말 필기 1차 필기의 경우는 기출문제 중에서 그중에서 맞는 문제, 답을 달아가지고 맞는 문제만 다다다다다 외웠다 하더라도 6점 넘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것이 근데 기출 문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서점에서 구해보면 10년치예요. 그 10년치를 생각해 보면은 1년에 3번이라고 봤을 때 300문제잖아요. 300문제를 10년쯤 3000문제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75점을 받으려면은 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어쩌면 크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필기를 만약에 합격했어요. 필기는 부담되죠. 예를 들면 심리학과 상담과 직업 심리학에 뭐 학자별로 이론을 5가지 쓰시오, 6가지 쓰시오 이렇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이 되지만 되게 이제 질문들이 이제 뭐냐면은 필기를 공부를 할 때 실기까지 같이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아니면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기는 필기만 보고 실기 볼 때 다시 한번 내가 별도로 해야겠다. 이런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여유가 있고 3개월 이상의 여유를 갖고 있다면은 필기를 공부할 때 그래도 실기에 나오는 것들 기출문제에 예시가 됐던 항목들을 그걸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을 마인드업을 갖춰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에 따라서 만약 시간이 없다면은 방법 없죠. 만약 필기만 떨어진다면 실기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무조건 이 고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답만 외운다든지 뭐 이런 어떤 편법적인 조금 좋은 방법인지 안 든 간에 그렇게 이제 고개를 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시간 충분하다면은 그래도 좀 필기 공부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실기를 두고 이제 노트 정리도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또 여러분들이 필기는 그날 당일날 자기 점수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날 자기가 본 문제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문제집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 당일날 저녁 7시가 되면은 산업인력공단에 거기에 그 인터넷 Q&A에 정답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뭐 자기가 합격될 수 있다 아니면 과락이 됐다 60은 안 되겠다 이렇게 그건 평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기는 시험 문제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내야 되고 실기는 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따라서 이렇게 이 점수를 매기겠죠. 근데 굉장히 내가 악필이다. 저도 좀 악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글씨 잘못 쓰는데 굉장히 걱정되죠. 그 누가 돈이 보니까 좀 이왕이면 좀 이렇게 그 글씨도 잘 쓰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기는 일단 문제가 나온 거에 이 칸이 비어 있어요. 1번하고 뭐 문제를 하고 그 밑에는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이걸 공란하면 그대로 0점 처리하는 거죠. 0점 처리하는데 그래도 이 필기하고 실기를 공부할 때 어느 정도의 기초식을 쌓고 한다면은 최소한 칸을 채우는 게 좋다. 아무튼 소설을 써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설 써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칸을 많이 쳐라. 근데 좀 칸도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계산 문제가 보통 실기만 해도 2문제, 3문제 나와요. 2문제 3점짜리 돼 있고 6점짜리가 있고 8점짜리가 있고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 역시 한 70점, 75점 정도를 목표해서 공부한다면은 무난히 60점을 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또 굉장히 많이 또 질문받는 게 뭐냐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인강이죠.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또 학원 강의도 많이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되게 6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이제 정말 단계별로 이론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인터넷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역시 개인별로 좀 이렇게 또 차이가 있겠지만 학원 다니려면은 우선 첫째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6개월 정도 하려면 비용도 거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기에 학원비도 있지만 또 교통비도 있잖아요. 교통비도 있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그 대신에 장점이 그 강사분들한테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거기에 학원에 온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그 스터디 그룹이 그 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좋은 어떤 장점 될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 강의는 학원 강의보다 이제 비용이 또 저렴할 수가 있겠죠. 저희 경우도 상당히 저렴했죠. 저렴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자기 혼자만의 또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저희 경우는 좋았던 것이 이게 이제 그 인터넷 강의라는 게 백이 있잖아요.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강사의 내용을 백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듣는 거죠. 또 듣는 거죠. 사실 이게 이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에 공개됐지만 저 우리 한갑이 넘은 사람 입장에서 좀 학원 다니는 거 좀 저로서는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그럴 만한 시간적이나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강의는 저는 개인적인 인턴 강의를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여러 가지 카페도 있죠. 카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네이버 검색에 직업 상담사 찍으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것을 추천한다기보다는 그거 한 번만 쫙 찾으면 나와요. 어떤 또 무슨 교수님이 강의 잘한다. 저는 그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이런 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목은 좀 그래도 참에 괜찮은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전략 과목으로 집중적으로 점수를 올려내는 점수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깊이 이런 거죠. 과락이 되면 안 되지만 6점 넘어야 되니까 그것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저의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이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 쪽이 어려웠어요. 저의 비교적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 노동시장론은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은 통상 계산 문제가 세네 문제 나옵니다. 세네 문제 나오는데 그렇다고 계산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법규. 노동은 제가 85점을 받았는데 노동법규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맞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거기에 뭔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함정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필기를 저는 그 세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더 여기서 점수를 돌리자. 했고 노동시장에 100점 받았고 그 다음에 직업정보론 80, 그 다음에 노동법규에서 85점 받았어요. 근데 여기 점수를 올리자는 부분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하고 심리학이 또 좋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 계산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문제 세 문제 나온다면은 만약 틀렸다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다른 문제를 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직업 상담 따면은 어디로 쓰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가면 갈수록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은퇴 후에 고령자 취업 문제, 이 문제는 이건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직업 상담사가 의사보다도 한 단계 높게 쳐준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관계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무원 시험도 보면은 직업 상담사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직업 상담원 채용을 하는데 직업 상담 2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 자격이 되는 또 이런 엄청난 거죠. 무려 무기계약직인데 2020년도에 무기계약직에 32명을 올해 채용을 했어요. 그거 역시 이제 그 직업 상담사 부분이 있고 뭐 고용노동부의 뭐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뭐 직업안정기관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뭐 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어떤 생애 설계 상담 단계, 은퇴 이후에 상담 단계 뭐 등등 많은데 제가 올해 환갑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저한테 많이 질문이 또 많이 나온 것들이 환갑 이후에도 이게 그 많이 따 있습니까? 따서 이게 뭐 취업이 되겠습니까? 이런데 저는 사실 딴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직 바로 취업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이게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점령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 그다음에 뭐 그다음 그 노인 뭐 복지 상담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밖에 안 쓸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뭐 연령대가 20대에 있는 사람이 직업 상담 붙여서 될 문제도 아닌 거고 저는 굉장히 길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생각하고 또 직업 상담사가 공무원 가산점이 있었죠. 그다음에 9급에는 5%, 7급은 3%, 이게 3점이죠. 3.5% 이런 가산점도 있고 또 그 학점은행제라고 그러죠. 학점은행제 보면은 학점은행제는 그 중에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학점을 무려 20점을 그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는 거야. 대체가 되는 거고 또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소년 교육학과, 그다음에 교육학과 이런 데는 논문을 또 졸업을 논문을 막 써야 되는데 논문 대체용으로 또 해주기도 하고 점점점 이게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그 쓰임새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격증만 가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맞는 뭐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문제는 자격증이 있냐 없냐의 또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이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뭐 직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직업 상담사는 정말 한번 꼭 도전해볼 만한 것이다. 물론 쉬운 시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서 땄을 때 앞으로의 그 자기 생애에 크나큰 유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달 반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 황탁TV 희망을 주는 황탁TV 용기를 주는 황탁TV 정말 희망과 용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좀 더 깊은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직업상담사 화이팅!